예, 수험생 여러분, 우리 이어서 봅니다. 54페이지 문제집 54페이지 보시면요, 15번 문제부터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런데 여러분, 자, 1번 지문은 뭐 계속 반복돼서 나오네요. 자,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사실상으로 지목이 변경된 시점에 해당 토지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본다는데,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될 시점의 소유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그래서 지목 변경 후의 소유자 그러면 틀려요. 우리가 토지 지목 변경이나 그 다음에 차량 기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의 경우에, 이런 간주 취득의 경우에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는 건데, 종류 변경, 지목 변경, 시점의 소유자입니다. 후의 소유자 X해 놓으세요. 시점의 소유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될 시점의 소유자고요. 2번 보니까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이외의 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보증의 경우에 그 채무에 대한 부분은 부동산을 뭐라고요? 채무액 상당액은 유상취득으로 보죠. 자, 수증자가 증여자한테 채무를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3번 공매를 통해서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취득, 원칙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계속 봤었습니다.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취득한다거나 이렇게 대가 입증이 되면 유상 취득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매,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거나 파산 선고로 처분되는 것을 취득하거나 등기 등록을 요한 재산을 서로 교환으로 취득하거나, 또 자기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한 금액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취득자 소득이 입증된다거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이럴 때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도 대가 입증이 되니까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4번이요. 과점주였다가요, 주식의 양도로 과점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됐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재취득하여 다시 과점주가 된 경우에, 다시 과점주가 된 당시 주식 비율이 해당 그 이전에 과점주가 된 당시 주식 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한다는데, 틀렸죠 여러분들? 여기 어떤 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60%였어요. 그 전에 과정은 생략하고요. 그랬다가 40%로 주식이 줄었어요. 그랬다가 70%가 됐다. 이런 경우, 과점주였다가 아니겠다가 다시 됐을 때는 과점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된 비율을 비교해요. 그래서 증가가 있죠? 이렇게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는, 자, 그래서 몇 프로 취득한 것으로 보냐면, 이때는 과점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된 비율이요, 증가가 있는 경우에 10% 늘어났죠? 10%를 과세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지문처럼 반대로 이번에 해볼게요. 반대로 70%였었는데 40%로 줄었다가요, 자, 다시 주식을 취득해서 60%가 됐습니다. 과점주였다가 아니겠다가 다시 되는데, 과점주였다가 아니겠다가 다시 됐을 때는 과점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된 비율을 비교해요. 증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증가가 없는 이런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무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납세무 있다고 그러니까 틀렸죠? 네, 4번 정답이고. 5번, 과점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됐는데, 과점주 집단이 소유한 총 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무는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요 5번 집은 어떤 거냐면, 요건 지방세 법령 내용이 아니라 예규 내용인데요. 지방세법 기본 통칙에 나오는 예규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비상장 법인이 있어요. A 비상장 법인이 있고요. A 비상장 법인이 있고, 이 비상장 법인에 갑주주, 을주주, 병주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주주가 30%, 을주주가 40%, 병주주가 30%입니다. 과점주 없죠?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다. 자, 그러면 특수관계가 있으면 얘네들의 주식은 합쳐서 판단합니다. 그랬을 때 70%예요. 자, 합쳐서 판단하면, 자, 과점주란 자는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인 자의 주식을 합쳤을 때 전체에서 몇 프로요? 50% 이상입니까? 초과입니까? 초과 보유하는 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갑과 을은 과점주주가 되고요. 이때 과점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물론 연대납세무도 있고요. 연대납세무도 있습니다. 과점주들은. 자, 이것도 알아두시고. 근데 이때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보세요. 총 주식의 변동은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을 주주가 갑주주한테 5%를 이전합니다. 그래서 35%가 돼요. 자, 을 35%가 되고 갑이 35%가 됩니다. 이럴 때
다점주주 집단 대비해서 총 주식의 변동이 없는데 이렇게 주식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때는 요 5% 취득에 대해서 이때는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겁니다. 한번 예규 내용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래서 15번 문제 나와 있는 지문들이 다 중요하네요. 정답 쉬운뿐만 아니라 나와 있는 지문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15번도 여러분이 또 중요 표시하시고 별 표시하시고 보시고 16번은 뭐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과점주주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이 쭉 한번 요 지문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한번 보시면요.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상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이요. 법인의 과점주주 아닌 주주 또는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과점주가 됐을 때는 최초로 과점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 모두 취득한 것을 보죠. 그래서 법인 설립 시, 자, 법인 설립 시 주식이요. 보세요. 법인 설립 시에 40% 갑주주가 비상장 법인에서 법인 설립 시 40%였어요. 법인 설립 시 40%였다가 20%를 추가 취득해서 60%가 됩니다. 그러면 자, 법인 설립 시 주식 취득을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과점주가 됐을 때는 과점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 60% 모두 과세합니다. 60% 모두 과세하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과점주가 된 이후에 만약에 10%를 추가 취득합니다. 자, 그래서 70%가 됩니다. 이때는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뭐만 과세한다? 이때는 증가분만 과세합니다.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증가분만 과세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증가분만 과세. 네. 증가분만 과세하고요. 자, 이런 얘기. 이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요.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 과점주가 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설립 시는 주식 취득은 납세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3번 보니까 이미 과점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그 증가된 경우에 증가된 후의 주식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주식세를 부과한다 그랬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실래요?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전의 과정은 생략하고요. 자, 80% 주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식 과점주죠? 주식을 20%를 양도를 해서 60%가 됐습니다. 60%가 됐어요. 자, 그러면 60%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과점주인 상태인데 주식이 줄었죠? 자, 그럴 때 20% 지분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런 다음에 또 보세요. 물론 이제 이때 양도했을 때는 과세되지 않고요. 그랬다가 10%를 만약에 추가 취득했어요. 10%를 추가 취득해가지고 자 70%가 됩니다. 그러면 지분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원래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증가분만 과세하는데 이렇게 지분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과점주였을 때 최고 비율이요. 여기서는 요 사례에서는 과점주였을 때 최고 비율이 지분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10% 증가된 날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과점주였을 때 최고 비율이요. 최고 비율이 지금 80%입니다. 그러면 이 최고 비율하고 비교해 봤을 때 증가가 있어요, 없어요? 80에 70. 이때는 증가가 없는 이런 경우에는 납세무가 없습니다. 증가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납세무가 없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않는데도 자, 납세무가 있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요. 이번엔 이렇게 하겠습니다. 반대로 그 이전의 과정은 생략하고 예를 들어서 70%였습니다. 그랬다가 10%를 양도해 가지고 60%로 줄었습니다. 그랬다가 60% 줄었다가 만약에 20% 주식을 추가 취득해서 80%가 됩니다. 자, 이랬을 때는 지분이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주식이 증가하면 넘어가죠. 이럴 때는 지분이 증가된 날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자, 최고 비율, 과점주였을 때 최고 비율이 여기서 몇 프로예요? 70%입니다. 과점주였을 때 최고 비율이 70%죠. 네. 이 최고 비율보다 자, 최고 비율보다 70에서 80 증가가 있죠. 이때는 70에서 80 늘어난 증가가 있는 이런 경우에는 이 증가분 10%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10%에 대해서 과세를 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분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최고 비율보다 증가가 없으면 납세의무가 없고, 증가가 있으면 최고 비율보다 증가가 있으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주식은 여러분 증감 변동하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사고 팔고 하는데 과점주가 된 이후에 증가분을 원래 과세하는 거죠. 그렇다고 지분이 늘어났다고 과세, 늘어나면 저 과세, 사면 과세, 사면 과세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 때마다 취득세 부과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분이 과점주인 상태에서 증감 변동할 때는 그 이전에 최고 비율보다 늘어난 것만 과세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것은 이거하고 또 헷갈리면 안 되죠. 아까 나왔던 것은 어떤 거였냐면, 여러분 보세요. 아까 나왔던 것은 이건 과점주인 상태에서 주식이 증감 변동하는 거고, 과점주였다가 아니게 됐다가 다시 과점주가 되는 이런 것과 구별합니다. 이거는 과점주였다가 아니겠다 다시 됐을 때는 과점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된 비율 비교해서 이렇게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증가분만 과세합니다. 60에서 70, 10% 과세하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70, 40, 60% 과점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된 비율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납세의무가 없는 거고요. 자, 요거 과점주였다가 아니겠다가 다시 됐을 때 요거하고 여러분 비교합니다. 자, 이건 과점주인 상태에서 중간 변동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17번 문제 여러분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최고 비율보다 증가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다른 주주의 주식이 감자됨으로 인해서, 감자, 포테이토 아니고 다른 사원의 주식이 소각됨으로 인해서 나는 주식 취득행위가 없는데도 나의 주식 보유비율이 덩달아 높아져서 과점주가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다른 주주의 주식이 감자됨으로써 비상장법인의 대주주인 갑의 지분 비율이 60에서 70% 증가한 경우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자,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세금인데, 다른 감자 같은 이런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주식 취득행위가 없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감자의 경우는 납세의무 없다. 그 다음에 5번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기존의 과점주로부터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가 된 경우 그 과점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과점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과점주 집단 내부에서 총주식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과점주 집단 내부에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거 알아둡니다. 자, 이렇게 해서 17번 문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18번 문제 보시면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별건 아닙니다. 지방세법상 갑이 다음 사례와 같이 주식 등을 취득하여 과점주로서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과점주주 갑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주식 등의 비율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단 주식 발행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이 아니며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 그 A 사례를 보니까요, 법인 설립 시 35%였습니다. 설립 시 주식 취득은 납세의무 없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증자 등으로 25%를 추가 취득해가지고 60%가 됐습니다. 과점주가 아니었다가 최초로 되면 과점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 전체 과세한다고 했죠? 그래서 60% 과세합니다. 기억번 60% 과세고. 그 다음에 B 사안을 보니까 설립 시 60%입니다. 이미 과점주가 돼 있네요. 설립 시 주식 취득은 납세의무 없어요. 근데 이미 과점주가 돼 있고 20%를 추가 취득해서 80%가 됩니다. 이때는 과점주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된 이후에는 증가분만 과세합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업 A 사례보다는 B 사례가 막 유리하잖아요, 막 이러는데, 근데 과점주 주식 취득은 과점주 아니었다가 이렇게 이제 과점주가 되면서 그런 걸 막기 위한, 독과점을 억제하기 위한 거고, 설립 시는 어차피 비상장법인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들끼리 거의 뭐 다른 사람들이 주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거의 뭐 90%, 98% 이렇게 특수관계자들끼리 주주를 구성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설립 시 60%를 과세하지 않지만 이미 과점주는 돼 있기 때문에 이때는 20% 추가 취득해서 80%가 됐다. 증가분 20%만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에 D급번 봅니다. C 사례에서는 50%였습니다. 주식이 없었다가 50%를 나중에 설립일 이후에
50%를 추가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취득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이후에 10%를 추가 취득한다. 그러면 자,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과점주가 되면 50% 전체 과세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설립일 이유 그러니까 50%였다가 다시 60%가 됐죠. 10%를 추가 취득해서 60%가 됐으니까 60%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50%였다가 그 다음에 50%였다가 20%를 추가 취득해서 60%가 되고, 자, 그랬을 때는 나중에 아니 60에서 이제 10%가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50%에서 60% 될 때 10% 과세하고, 그 다음에 또 니을번을 보니까요, 60%였다가 10%를 추가 취득해서 70%가 됩니다. 자, 그럴 때는 이럴 때는 증가분에 대해서 또 과세가 되겠죠, 여러분들. 증가분에 대해서 과세하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미음번을 봅니다. D 사례를 볼게요. 설립시 10%였습니다. 그랬다가 10% 취득에 대해서는 설립시 취득은 납세는 없고요. 1차적으로 증가해가지고 20%를 추가 취득해서 30%가 됐습니다. 납세는 없습니다. 과점주 안 됐으니까. 그랬다가 35%를 나중에 또 추가 취득해가지고 65%가 됩니다. 그러면 자, 과점주주 아닌 상태에서 최초로 과점주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과점주가 아니었다가 최초로 과점주가 되는 이런 경우죠. 그래서 처음에 10%였다가요. 자, 요거 사례 가지고 그냥 이상하게 돼 버렸어요. 자, 10%였다가 설립시에 10%였다가 설립시 10%였다가 그 다음에 자, D 사례를 보니까요. 20%를 1차적으로 추가 취득했습니다. 20%를 추가 취득해서 30%가 됩니다. 과점주 아닌 상태니까 납세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설립시라든가 30% 됐을 때는 납세무가 없고요. 그랬다가 35%를 추가 취득했네요. 35%를 추가 취득합니다. 그래서 몇 프로가 됐냐면 몇 프로가 됐습니까? 65%가 됐습니다. 자, 65%가.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자, 과점주가 아니었다가 최초로 과점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과점주가 아니었다 최초로 됐으니까 전체 과세해야 되겠죠? 65% 전체를 과세합니다. 뭐 이런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C 사례 같은 경우도 C 사례에서도 어떻든 간에 D급번은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과점주가 됐으니까 60% 전체 과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리을번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증가분만 과세하고 그런 사례입니다. 하여튼 뭐 사안은 복잡하겠지만 과점주 아니었다가 법인 설립시 취득은 납세는 없고, 과점주가 아니었다가 최초로 되면 전체 과세하고,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증가분만 과세한다. 그런 사례입니다. 자, 19번 문제도 여러분 연습 비슷하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58번 문제 보겠습니다. 제3절 취득식입니다. 취득세 어느 때 취득했다를 볼 것이냐. 이 3절을 왠지 별표 3개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독립화 문제로 나오는데, 작년에 종합문제 속에서 취득식이 지문에 나왔지만 올해 또 여러분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도 왠지 높아 보인다. 그래서 별표실 3개 하시고 보겠습니다. 대표 유형 문제부터 보는데 그 전에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한번 봅니다. 목 운동부터. 자,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낍니다. 어깨도 돌리시고 이렇게 계신 곳에서. 자, 그러면 58페이지 제3절 취득시기를 보시니까 대표 유형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취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이요. 국가로부터 무상승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여러분, 취득세 취득시기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은 보세요. 원칙 계약상 잔금지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취득세 취득시기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은 취득의 취득 시기를 한번 볼게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는 계약상 잔금지급입니다. 계약상 잔금지급. 그 다음에 근데 계약상 잔금지급이 명시가 되지 않았다. 자,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며칠이야? 60일 경과하는 날을 취득시로 합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예외적으로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로 하는 경우가 있죠. 계약서와 상관없이. 자, 어느 경우냐? 아무 때나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 취득만 인정하자.
수, 공. 자, 제2에서 객관적 취득 나왔다. 국수, 공판, 법이죠? 네, 국수, 공판법. 자,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하거나 수입에 의해서 취득하거나 외국에서 수입으로 취득하거나 공매, 경매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판결문에서 취득가액이 입증되거나 다만 이 판결문에서 화해, 인낙, 그 다음에 포기, 자백간주한 경우는 제외되죠. 화해, 인낙, 포기, 자백간주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법인장, 객관성 없고 이런 것들은 정식 재판 전에 조정하는 또는 재판 중에 조정하는 절차 속에서 나온 거니까 요 화해, 인낙, 포기, 자백간주한 경우는 객관성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요. 법인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일 때 법인의 법인장부로 입증된 이런 경우. 자, 그런데 이런 날 이전에 취득시기 보세요. 이런 날 이전에 만약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날 이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 이런 날 이전에 등록을 먼저 하면 언제입니까? 그 등기 또는 등록일입니다. 그 등기, 등록일이고요. 자,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죠. 그래서 매매 같은 유상승계시 등 원칙 계약상 잔금지일 명시가 안 됐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국수공판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잔금지일. 이런 날 이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언제고요? 등기일이고요. 여러분 이렇게 딱 정리를 해둡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동그라미 1번이요. 국가로부터 무상승계 취득하는 경우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한 걸 본다. 이거는 여러분 국수공판법 아싸 사실상 잔금지비 이거는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그런 거지 무상으로 취득하면 무상 취득했는데 잔금을 왜 치러요? 자, 무상 취득이니까 이때는 유상인지 무상인지 잘 보셔야 돼요. 무상 취득일 때는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은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약일이고요. 자,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보면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지목 변경은 여러분 중 빠른 날이에요. 중 빠른 날. 지목 변경의 경우는 취득시는 중 빠른 날인데 사실상 지목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비교해서 중 빠른 날입니다. 근데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게 틀렸죠, 여러분들? 네,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자, 그 전에 사실상 사용을 하면 그날입니다. 그래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여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자, 2회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연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합니다.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연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할 때 취득 시기는 원칙 사실상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근데 사실상 연부금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했다. 그럼 당연히 언제입니까? 등기 등록일이 빠르면 등기 등록일입니다. 그래서 3번 정답입니다. 자, 연부 취득의 경우는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라는 거 포인트예요. 계약상 아니라는 거. 그 전에 등기했다 등기일입니다. 4번 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 조합이 누가 취득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재건축 조합입니다. 도정법 규정에 따른 재건축 조합이 이게 포인트고요.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중에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 즉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했을 때 취득 시기는요. 소유권 이전고실의 토지를 취득한 걸로 본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취득세에서나 양도소득세에서 소유권 이전고실 환지처분 공고일 이런 거 나면 다음날 항상 꼭 다음날 확인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고시 1 틀렸습니다. 다음날 요거 빠져서 틀렸어요. 양도소득세에서는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인데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권리면적의 증가 감소가 있는 경우에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작년에도 다음날 쏙 빼서 나왔잖아요. 저한테 배운 분들은 자 요거 예전에 25회 시험 때인가도 나왔었고 요거요 28회인가요? 28회 시험 때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또 작년 32회 시험도 그렇고 이런 거 제 음성이 들렸다고 했죠. 시험장에서 많은 분들이 합격 후기에 제 음성이 들렸다. 소유권 이전고실의 다음날. 그래서 빠져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니까 일반적인 유상승계 취득으로서 그 계약상 잔금지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인 유상승계 취득이요. 계약상 잔금지불이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면 언제입니까, 여러분? 계약일입니까? 아니고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입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러면 이 대표 문제 꼭 다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들이었고,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국수공판법, 객관적인 거래죠.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자, 사실상 잔금지비고, 공매, 국수공판법, 판결문,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 주한 경우 포함 제외 꼭 확인하셔야 돼요. 제외하고, 에 따라 유상 취득까지 증명된 주도, 국수공판법에서 판. 4번입니다. 유상 취득으로서 법인장부 중 법령이 정한 것에 따라 취득까지 증명된 주도, 국수공판법, 법인장부로 집중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은요, 객관성은 있는데 이게 한때 이런 경우에 한때 취득 시기를 법령 명칭은 지금하고 좀 다르지만 어떻든 간에 이런 경우에 예전에는 객관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로 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반 국민들이 공인중개사 공부한 여러분들도 계약상 잔금지비를 사실상 잔금지비를 이런 게 헷갈리는데 일반 국민들이 어떤 때는 똑같이 개인간 거래인데 유상 거래인데 어떤 때는 계약서를 보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어떤 때는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로 하고 이러니까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린다고 그래가지고 요거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은 취득시를 언제로 하느냐? 계약상 잔금지비를 취득시로 합니다. 그래서 5번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로 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계약상 잔금지비라는 거 이걸 주의합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이고요. 21번 문제는 복잡한 것 같지만 복잡한 거 아닙니다. 갑과 을은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아파트를 취득했다. 지방세법 시행령상 갑의 아파트 취득 시기는 그랬습니다. 기록번에 2022년 5월 1일에 갑과 을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고, 니은번 계약금 중도금지비를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취득 시기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원칙 계약상 잔금지비를 명시한 데 따라 계약일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국수공판법 사실상 잔금지비 이런 날이잖아요.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디귿본 보니까 갑이 계약금과 중동을 지급한 뒤에 사정이 생겨서 2022년 6월 20일에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받은 뒤에 2020년 7월 10일에 잔금을 치렀습니다. 잔금지기일 전에 등기했으니까 언제입니까? 등기일입니다. 그래서 6월 20일 등기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3번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2번, 23번 여러분이 쭉 한번 문제를 여러분들 지문들 보면서 읽어보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2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1번 상속을 취득한 자산은 상속계실이 여기서 시작되죠. 공매, 경매 방법에 의한 경우는 국수공판법이니까 사실상 잔금지비이고, 근데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니까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이런 표현 맞습니다. 개인 간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계약상 잔금지비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이런 표현도 맞습니다. 자, 국가 등으로부터 국수공판법 같은 객관적 취득, 사실상 잔금지일, 공매, 경매를 취득했어요. 사실상 잔금지일과 등기일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이런 표현 맞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자, 공매, 경매의 경우 사실상 잔금지일인데 그 전에 등기일 먼저 하면 등기일이고 등기일보다 사실상 잔금지일 빠르면 그날 사실상 잔금지일이니까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이런 표현 여러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건축물, 주택 아닙니다. 건축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용승인서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자, 그 임시사용승인인데 다만 그 전에 사실상 사용을 하면 또 그날이니까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이런 표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민법 규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남편에서 4명이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나중에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합니다. 남편에서 4명이로 등기한 날을 취득시로 합니다. 남편의 4명이로 등기한 날. 그래서 4번 맞고요. 5번 관계법령에 따라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했다. 매립간 토로 인한 토지 원시 취득은 공사준공 인가입니다. 공사준공 인가. 등기를 X입니다. 공사준공 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눈에 익혀두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해서 보셔서 해설
61페이지 5번에 관계법령에 따라 매립간 초로 토지를 원시 취득할 때는 공사준공 인가를 미줄이고 다만 공사준공 인가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을 했다. 그럼 그날 중에서 빠른 날 이거 밑줄 쫙입니다. 사용승낙일 허가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62페이지 보겠습니다. 62페이지에서 여러분 26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26번 문제 별표시하시고요.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런데 1번에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중에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했을 때, 자, 도정법 규정에 따라서 주택 재건축 조합이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했다 그러면 소유권이 좋은 곳이래 다음날. 이거 다음날 쏙 표현 틀리다는 거.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계약 해지에 관한 건데요.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였더라도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에 의해서 60일 이내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유상승계 취득이나 무상승계 취득이나 계약 해제 똑같아요. 아까 한번 적어드렸어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될 때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취득세 안 냈으면 낼 필요 없고 낸겠으면 돌려주고 그런 거지.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등기됐기 때문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2번 정답이고 3번이요. 주택복종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 건설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했을 때 1번은 도정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 조합이 취득하는 거고 3번은 주택법 규정에 따른 법령도 다르죠.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하는 거고 자, 주택법 규정에 따라서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할 때는 사용검사 받은 날에 취득한 거로 봅니다. 이건 다음 날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 고실이 다음 날이지. 주의합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을 비교하셔야 돼요. 비조합원용 토지 취득 시기. 그 다음에 4번 국가지자체로부터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 사실상 잔금지불 전에 등기를 했다. 그럼 언제고요? 등기를 빠르면. 5번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판결문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 제외하고 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유상취득은 국수공판법이니까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27번 문제 여러분이 또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4페이지 2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64페이지 28번 문제요. 취득세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기업번의 지자체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사실상 잔금 지급일. 자,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국수공판법 사실상 잔금 지급인 거지. 무상으로 취득하면 잔금을 외출해 무상 취득했는데 계약일입니다. 계약일. 기업번 계약일이고 그 다음에 니은번이요. 건축물을 개수해서 취득하는 경우에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상일 중 빠른 날.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건축물 건축 또는 개수해서 취득했을 때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인데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그 날이니까 비교해서 중 빠른 날. 맞습니다. 디귿번이요. 일반적인 매매로서 계약상 잔금 지급을 명시하지 않고 계약일로부터 30일 되는 날에 등기한 경우 등기일. 자, 여러분. 원칙적으로 계약상 잔금 지급이 명시 안 되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을 취득시로 하는 건데 그 전에 등기를 했대요. 60일 되기 전 30일이 되는 때 등기를 했다. 그럼 언제입니까? 등기일입니다. 등기일이 빠르니까 등기일입니다. 자, 그래서 디귿번 맞고요. 니을번입니다. 차량의 종류 변경에 따른 취득으로서 사실상 변경된 날 전에 공부상 변경한 날이 있는 경우에 그 사실상 변경한 날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상 변경일 전에 공부상 변경한 날이 있는 경우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든 간에 실제 사실상 변경된 날이 아니라 이런 거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보세요.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라든가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 취득 시기는 공부상 변경일과 사실상 변경을 비교해서 중 빠른 날이죠. 똑같아 이것도 종류 변경 이거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을 비교해서 중 빠른 날이 돼요. 중 빠른 날이지. 그래서 28번에 리을번도 틀렸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중 빠른 날 기억합니다.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도 사실상 지목 변경 1 이러면 틀려요.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나란히 나와서 중 빠른 날 해야 됩니다. 꼭 기억합니다. 중 빠른 날 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29번 여러분이 보시고 30번도 옛날 기출됐던 형식인데 여러분이 충분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개인간 유상승계 취득 원칙 계약상 잔금주빌인데 이런 사례 문제 나면 등기일이 빠른지를 꼭 확인하시고요. 국수공판법 사실상 잔금주빌입니다. 취득식이 계약상 아니고. 근데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니까 비교해서 중빠른 날이니까 등기일이 빠른지를 꼭 확인하면서 30번 문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6페이지 제4절 과세 표준입니다. 그래서 취득세요.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또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또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4절 과세 표준인데, 자, 과세 표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대표용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연부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연부금 총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며 취득금액에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그런데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여러분 연부취득의 경우는 어느 때 취득시를 한다고 연부취득은 어떤 걸 과세 표준하냐면 취득 시기에서는 매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을 취득시로 하고 과세 표준은 매회 지급 때는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연부금 총액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 취득세 과세 표준은 한번 봅니다. 아까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 이렇게 정리해 드렸고, 자, 이번에는 취득세 과세 표준이에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세 일반적인 경우, 자, 취득세에서 일반적 거래의 경우 취득세 과세 표준을 보겠습니다. 일반적 거래의 경우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납세무자가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얼마에 취득했다 신고하는 가액이요. 근데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취득 당시에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고요. 어떤 경우에 시가 표준액이 과세되느냐?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서에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도 포함해서요. 또는 그 신고한 가액이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보다 적게 신고된 경우에 자, 불성실 신고했다고 봐서 지자청이 시가 표준액으로 과표 결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언제나 항상 자,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하느냐? 국, 수, 공, 판, 법이요. 객관적 취득, 국수공판법인데 여기 과세 표준에서 취득세 과세 표준에서는 객관적 취득 하나가 더 들어가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이요. 이런 경우도 객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수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 거래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 원칙 취득 당시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고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게 신고되면 시가 표준액으로 국수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근데 이건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국수공판법 부 사실상 취득가격이지 무상취득의 경우라든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가격 0원 되잖아요. 무상취득의 경우라든가 그 다음에 부당행위 계산 소득세법 중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따른 이런 취득은 제외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제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연부 취득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연부 거래를 하는데 총 연부금액이 50억짜리 거래입니다. 총 연부금액 50억짜리 거래인데 5년의 기간에 걸쳐서 연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첫 해 연부금 지급일이 계약서상으로는 2022년 만약에 8월 10일인데 계약서상으로는 근데 실제는 8월 19일 날 연부금이 치러지면 이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해서 이때부터 취득세 신고 납부하는데 이때 과세 표준은 계약서상으로는
지급하기로는 연부금액이 10억이었는데 실제로는 만약에 8억 원의 연부금이 지급됐다 그러면 이 사실상 매회 지급되는 이 사실상 연부금액 있죠? 예,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액 요것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자, 요 사실상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상 연부금액이 아니에요. 계약상이 아니라 실제 연부금 지급된다. 다음 연도도 그런 식으로 매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을 취득시로 하고 이때부터 매회 사실상 지급된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해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연부 취득의 경우, 연부거래의 경우에는 매회 이렇게 사실상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자, 이렇게 매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독립적인 취득시기로 하고 또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한 번에 55 곱하기 3을 하면 목돈 나가지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5년 동안 취득세를 나눠내는 효과가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연부 취득 받고요.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면 그래서 연부 취득의 경우에는 연부금 총액을 과세 표준하는 것이 아니라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2번에 보니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 중에 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신고 제출에서 같은 법 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국수공판법 부죠. 그 신고가액이 시가총액보다 적을 때에도 시가총액을 과세 표준한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국수공판법 부니까 객관적인 거래니까 이거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3번에 보니까요. 법인장부로 토지 지목비용 등비용이 입증될 때 그 비용과 지목 변경 후에 시가총액 중 큰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목 변경의 경우는 어떤 걸 과세 표준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지목 변경의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지목 변경의 경우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이렇습니다. 자, 증강가액이죠. 갑이라는 사람이 밭을 갖고 있었는데 대로 지목이 변경됐다. 자, 그러면 지목 변경의 경우에 지목 변경 전에 시가총액이 1억이고 지목 변경 후에 시가총액이 5억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취득세 과세 표준은요. 지목 변경 증강가액이 과세 표준인데 이때 증강가액이라는 것은 지목 변경 후의 시가총액에서 전의 시가총액을 뺀 차액입니다. 증강 4억 원이 과세 표준됩니다. 자, 그리고 다만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고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지목 변경의 등비용이 입증될 때는 그 등비용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주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3번은 하여튼 지목 변경의 경우에 증강가액입니다. 4번을 보시니까요. 법인이 아닌 자가 부담하는 할부 또는 연부계획에 따른 이자액 상대의 연체료와 공인중개사에 지급한 중개보수는 사실상 취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데 여러분, 이 할부이자 연체료, 중개보수는 누가 취득하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할부이자 연체료, 할부 또는 연부계획에 따른 할부이자 연체료, 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지급한 중개보수, 요거는 누가 취득하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건 누가 취득하느냐 잘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자, 법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이자는 요거는 이제 취득가격에 사실상 취득가격에 이것은 포함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국수공판법 부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할 때 그 사실상 취득가격의 포함 여부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그럴 때 할부이자 연체료, 공인중개사 지급한 중개보수는 법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하는데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는요. 사실상 취득가격에 연체료, 할부이자, 중개보수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추가하는지 잘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기억하세요. 법은 항상 바른 거니까 O. 근데 이런 XX. 이렇게라도 여러분이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4번쯤은 맞습니다.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니까 개인이니까 포함하지 않습니다. 5번입니다. 판결문 중 화해조서에 의해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 그 조서상의 금액이 시가총액보다 적을 때에도
그 조소상의 금액을 과세에 표준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판결문 중 화해조소는 객관성 없습니다. 객관성 없으니까 그 화해조소상으로 입증되는 가액이 시가순액에 미달한다. 그럼 뭘 과세에 표준합니까? 시가순액으로 합니다. 이건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화해, 인락, 포기, 자백 간주한 경우는 자, 그래서 시가순액으로 합니다. 이때는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합니다. 그렇죠? 다만 연부로 취득할 때는 매회 지급되는 연부 금액인데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지 계약상 지급되는 금액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 보증금을 포함해서요. 2번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자의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시가순액을 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은 원칙은 취득 당시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나 7억 5천에 취득했다. 신고하는 가액. 예를 들어서. 자, 근데 신고한 가액이 시가순액보다 적거나, 자, 그럴 때 신고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순액보다 적게 신고됐을 때, 불성실 신고했을 때 지자체장이 시가순액으로 과표 결정하는 겁니다. 자,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틀렸습니다. 신고가 있으면 신고가액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건축물 건축, 신축, 재축, 제외. 여러분 이렇게 써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고요? 저한테 배운 분들 건축물 건축돼 있고 신축과 재축, 제외 이렇게 돼 있어요. 법령에 이렇게 신축과 재축은 제외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이렇게 써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고요? 이렇게 써 있어도 증축 등 이렇게 읽는다고 그랬죠? 증축. 그랬잖아요. 제가 뭐라고 써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 뭐 멋진 말 없냐 그랬더니 사랑이라고 쓰고 아픔이라고 읽는다. 또 남편이라고 쓰고 왼수라고 읽는다. 또 어떤 수강생분은 묵묵함이라고 쓰고 합격이라고 읽는다. 근데 저는 꾸준함이라고 쓰고 합격이라고 읽는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어떤 수강생이 뭐 없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써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 뭐 없냐 그랬더니 어떤 주부 수강생이 실제 있었던 일이죠. 그랬더니 그 강의실에서 그랬더니 자, 남편이라고 쓰고 로또 복권이라고 읽는다. 그래서 우리가 야유보내니까 더럽게 안 맞아서 이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린 증축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건축물 증축하거나 개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그 증가한 가액을 과세에 표준합니다. 간주취득,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로 가액이 증가했거나 차량, 기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거나 토지 지목 변경 같은 간주취득은 증가한 가액을 과세에 표준합니다. 이 경우 신고 또는 신고가액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하고요. 자, 그래서 3번 맞고 4번이요. 과점주주 주식 취득의 경우에 과세 표준은 어떻게 구하냐면 과점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이 총가액에다가요.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과점주의 주식 취득은 나중에 사례하겠지만 이 법인 소유의 토지, 건물, 차량 등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에다가 과점주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 비율을 곱해서 구합니다. 근데 이 법인 소유의 전체 총자산가액이 아니에요.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에다가 곱한다는 거. 그 다음에 5번 공매 방법에 의해서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 국수공판법 부 객관적 취득이죠. 공매 경매.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31번 문제도 정확히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셔야 되고요. 68페이지 32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32번 문제 별표시하시고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이요. 법인이 아닌 자가, 개인이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얼마? 여기서는 숫자가 포인트인데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될 때 법인장부로 증명되는 금액, 그 다음에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 등을 전부 다 합한 걸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법인이 아닌 자가 우리가 개인이 그러면 법인 장부를 작성 기록하나요? 안 해요. 자, 우리가 개인이 건축하거나 대손할 때 시공업체한테 맡기잖아요. 그 시공업체 법인의 법인 장부로 90% 넘게 취득가액이 입증될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자재를 구입한 것도 있고 용역도 준 거 있어요. 그러면 법인 장부로 90% 넘게 입증되는 가액과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 등등을 합한 걸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숫자 포인트 100분의
80으로 바꿔서 2번이나 나왔습니다. 최근에도 100분의 90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하는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서 같은 법규정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 취득가격이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 국세청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라든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하는 법률 6조에 따라 자, 요 6조는 그러니까 5조에 따른 검증은 시스템적인 일률적인 검증이었고 6조에 따른 검증은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개별적인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확인된 금액보다 밑줄이죠. 적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취득가격에도 불구하고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 표현합니다. 그래서 국수공판법부 그 사실상 취득가격이요. 5조에 따라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에 그 사실상 취득가격이 관할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따라 확인된 금액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하는 법률 6조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만약에 더 적다 그럼 뭘 과세 표현한다고요? 이때는 확인된 금액으로 합니다. 만약에 그럼 법령에 반대 해석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된 금액보다 크다? 그럴 때는 이제 사실상 취득가격을 하겠지만 자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된 금액보다 적으면 확인된 금액으로 합니다. 시험에서 바꿔내면 이런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러면 틀려요. 확인된 금액으로 합니다. 3번이요. 법령이 정하는 선박사랑 기계장비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 역시 그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하고 이런 간주 취득은 증가한가액 과세 표준이 됩니다. 4번 지문 보니까 개인이 토지 지목을 변경한 경우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목 변경 이후 토지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의 시가 표준액을 뺀 가액으로 합니다. 이게 증가한 가액이죠. 지목 변경은 증가한 가액 과세 표준하는데 이때 증가한 가액이라는 것은 지목 변경 전과 후의 시가 표준액 차액을 말합니다. 뺀 가액. 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법인 상부로 토지 지목 변경 등병이 입증될 때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과세 표준은 지목 변경 전의 시가 표준액에 그 비용을 더한 금액을 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판결문이나 법인 상부로 지목 변경의 등병이 입증될 때는 그 지목 변경의 등병입니다. 등비용. 자, 그래서 요거 5번이 여러분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번 문제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요. 34번 문제 이것도 옳지 않은 건데 1번 지문만 한번 볼게요. 여러분 화해조서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한다. 여러분 화해조서, 인락조서 이런 것들은 객관성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것들은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35번 문제는 시가 표준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이 안 나오다가 이게 이제 처음으로 32회 시험 때 시가 표준액에 관한 독립화 문제가 나왔는데요. 편하게 한번 보시면 돼요.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고, 그래서 이 시가 표준액 요거요. 요거하고 요 시가 표준액하고 국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 자 기준 시가하고 이걸 통칭해서 우리가 흔히 공시가격이라고 하는데 공시가격에는 기준시가도 있고 시가표준액도 있습니다. 자, 시가표준액이라는 거 지자체장은 항상 세금 계산할 때 무엇으로 계산한다?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런데 기억번에 토지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무 성립 시기 당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라는 법률에 따른 개별 공시가가 공시된 경우에 개별 공시가로 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토지는 개별 공시가가 토지 시가표준액이죠.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되고요. 이 기억번 맞고 니은번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 법령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에다가 행정안전부 정하는 기준을 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가액으로 한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지 같은 거, 주택 같은 거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주변 토지 지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표준지 땅을 선정해서 그 땅값을 산정고시하는데 그게 표준지 공시가고 표준지 공시가를 참작해서 시장구청장이 개별 필지들에 대한 땅값 개별 공시가를 산정고시합니다. 주택도 역시 표준주택가격 주변 주택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표준주택가격 산정해서 그 다음에 그 표준주택가격을 산정고시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걸 참작해서 시장구청장이 개별 주택들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산정고시하게 됩니다. 공동주택 가격을.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런 C값 순액은 누가 산정고시하느냐?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에요. 건축물도 그렇고 이거는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이 산정고시합니다. 디귿번도 똑같아요. 자, 공동주택가격 이 공시 안 됐다 그러면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정하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항상 누가 산정고시하냐? C값 순액은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즉 지자체장이 산정고시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고시한다 틀렸습니다. C값 순액은 항상 지자체장이 산정고시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좀 돼서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세율을 볼 건데 일단 36번 문제, 37번 문제 별표시인데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에 관한 건데요. 요거는 좀 더 정신을 모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여기부터 70페이지 36번 문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